우리 경찰의 수사력을 비웃는 걸까요?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김 씨가 자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사건을 미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잡혔을 때만 해도 다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억울합니다. 내가 아니고 공범들이 죽였습니다. 공범 세 사람은 이미 중국으로 지금 가버렸죠. 공범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범들은 피해자들이 저항하니까 갑자기 둥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해 2월에 이 김 씨와 피해자는 요트 투자로 만났는데 이희진 씨 아버지가 주식을 권유했고 성과가 없어서 사이가 좀 나빠졌다. 그러면서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2월 25일에 이 김 씨가 경호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합니다라고 인터넷에 띄워서 중국 동포 3명을 구했습니다. 단돈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3명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2명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모집을 하죠. 과연 5명씩이나 불러들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붙잡힌 김 씨는 그동안 이희진 씨 동생을 속이기 위해서 휴대전화로 동생에게 모친 행세라면서 카톡도 보내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바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실종 신고를 했고 김 씨가 체포가 됐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바로 그 다음날 순순히 체포된 것마저도 의심을 낳게 하는 정말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들이 많습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신 건가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기획사 범죄였나요? 5억이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5억 지금 어디에 있나요? 금액으로 보면 중국 동포 3명을 동원하는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을 텐데 다만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채무 채권 관계에서 뭐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하거나 보통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환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노부부를 살해할 이유가 뭐냐. 도대체가 주장하는 바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오늘 변호사 두 분 바쁘십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주 딱 마음 먹고 계속 그 말만 하네요. 내가 안 죽였습니다. 내가 안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말이 계속 좀 사실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예. 억울하다라는 얘기까지 사실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돈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희진 씨가 사기친 것 때문에 그 후폭풍처럼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마 어떤 보복 감정이 사실은 여기 배후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지금 말이 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3명을 구한다라고 본인 이름으로 공고를 냈고요. 평택에 있는 창고를 본인 이름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벤치도 본인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그 차에다가 피 묻은 이불을 싣고 갔다가 태우고 본인이 계속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또 그 평택 창고 옆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김 씨 친구 지인을 그날 밤 10시에 불렀습니다. 2명을. 본인이 그 친구들이 가보니까 그 시신이 놓여져 있어서 이상했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감추스링을 하나도 안 감췄어요. 그러니까 CCTV를 뭐 본인이 거기서 좀 뭐 얼굴 안 나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고 중국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나는데 자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었고 현장을 청소를 했었었고 모든 걸 다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이게 치밀한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저는 그게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일부러 잡히겠다는 생각을 사실 처음부터 했던 것이고 다만 처음에 얘기하고 말이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잡혀놓고 보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예. 좀 겁이 많이 나서 이제는 조금 말을 바꾸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예.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이희진 씨를 뭐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니까 그 부모를 대신해서 한 것으로 지금 사실 여겨지는 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으로 도망간 그 공범 3명을 잡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현장을 청소할 때 불렀던 지인 2명, 그 지인들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뭐 친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경찰에서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도 참고인으로 그냥 놔둬야 될 건 아니라고 예. 봐요. 오히려 피의자를 전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좀 그 신문을 해야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짧게 2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공범들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중국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잡아서 데려오기가 상당히 절차가 좀 까다롭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은 사실 뭐 아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칭다오로 지금 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그 동포들도 매우 많이 살고 있어서 지금 신분이 특정된 3명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마 이 정도가 됐다면은 그 3명이 누군지가 이미 저쪽에 다 넘어갔어요, 정보가. 그런 상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한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3명을 찾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 것 그렇게 같지는 어렵지 않아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무 이제 허술한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 씨가 이 사건의 정말 주범이 아니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시킨 또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좀 숨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아니고요. 특히 5억이라고 하는 돈가방이 없어졌는데요. 그게 100만 원권 수표가 사실 그 안에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5억을 어떻게 썼냐 물어봤더니 처음엔 자기랑 나눠 가졌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확인된 거는 1,800만 원을 쓴 정도만 확인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돈을 그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에 있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딘가 숨겨놨겠죠.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그 돈이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닌데 그 돈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분명히 하겠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그냥 모든 걸 덮어쓰기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그런 돈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감정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최혁진 변호사,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쭉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피의자가 이야기한 것만 봐도 피의자가 내가 안 죽였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꼭 내가 때려서 죽여야지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예. 여러 명이 가가지고 누군가 대표를 한 명이 죽여도 다 살인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주목할 말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밖에는 전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 돈이 막 억억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의미가 있는 금액이 264억, 132억이 있습니다. 예. 264억은 뭐냐면 이희진 씨가 벌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예. 징역 7년 받았는데 벌금 264억 받았고 그다음에 132억은 추징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기친 금액이 최소한 200~300억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그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300억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재산에는 다 근저당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 재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돈을 많이 뺐다는 이야기고 이진 씨가 이렇게 막 잘 나갈 때는 내 재산 1,000억이 있다. 그다음에 청담동에 빌라 200평짜리 살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뭐 수영장까지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은 부가티라고 하는 자동차를 판 돈인데 전 부가티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딘가에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될 거고 예. 그 돈하고 연결된 살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광석 본부장. 예, 저는 아까 그 사회자께서 이렇게 좀 의문점을 제시한 거를 예. 어떻게 굉장히 저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리한 거를 저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요 사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주범 김 씨로 알려진 사람 뒤에 다른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본인이 이제 일단은 지금 이거는 이제 청부 살해를 했다는 거로 대충 돼 있거든요. 중국 교포 세 사람이
청부 사내를 이제 그렇게 갑자기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하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같이 이 공범 세 사람하고 이 주범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진수 부모를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그날 부가티라는 외제차를 팔고 예. 그 외제차 팔고 15억 정도 중에서 10억을 그 부모가 받아서 10억이 아니라 5억을 받아서 집으로 오는 시간인데 지금 현재 경찰 조사에 알려진 거로는 그 직전에 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정영진 변호사도 부가티라는 차 본 적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나오는 게 부가티 모양인데 저게 얼마씩 한대요? 30억짜리죠, 시가. 30억이요. 네, 한 저게 대에. 시가 30억짜리고 저거를 15억에 팔았고 그중에 10억은 동생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5억 원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차가 한 대 3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고를 요번에 15억에 팔아서 10억은 동생이 일단 갖는 거로 돼 있고 5억을 부모가 가져서 왔는데 내가 너무 촌스러웠나? 예. 마침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 이 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딸 팔고 그 정도의 돈 거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과연 그 정보를 알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이 사건의 배후가 또 있다면 예. 거기에 크게 열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 돈을 아시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크게 이 부모의 가족들이 일단 알 거고 그다음에 저를 중개를 한 사람들이 알 거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를 매수한 쪽에서 알 거고 이런 몇 가지 갈래가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이 김 씨도 주범일 수도 있지만 또 오히려 김 씨가 다른 사람들의 또 조정을 받아서 움직였을 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권혁기 관장은 책을 많이 읽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네. 책도 많이 읽으셨고 추리 소설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추리 영화도 좋아합니다. 뭔가 좀 그런 분위기로 막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아까 버닝썬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가 예. 현실로 튀어나와서 참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예. 사건이고요. 이번 사건은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황해라는 사건이 또 현실로 예. 튀어나와서 그것도 잔혹하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 피의자 김 씨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법기관이 이 사건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요. 중국 교포를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노부부를 살해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국 정부와 공조를 해서 이 공범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 자칫 사회적으로 모방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그럼요. 있다고 보고요. 영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살인 공모를 인터넷으로 아무 연관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돈을 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건으로 커진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요. 버닝썬 게이트 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또 뭔가 권력이 나서서 이것을 또 틀어막고 없던 일로 만들고 또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또 이번에는 이희진 사건까지 이건 영화인지 현실인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네. 차명진 화백께서는 또 어떤 그림을 앞서 나온 얘기하고 좀 중첩이 되는데 제가 그동안 봤던 그 영화들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경험에 의하면 예. 요거는 김 씨가 사주한 범행이냐 아니면 김 씨는 그냥 단순한 안내인에 불과했느냐. 저는 옆에 김광덕 부장이 얘기했는데 이 정치부 하던 양반이 이런 것도 좀 아시네. 영화를 많이 봤나? 저는 이중범 범죄 같아요. 이 사람이 일정한 자기 영역 차원에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이희진 씨의 아버지한테 띈 돈을 좀 뺏기 위해서 이렇게 이 중국이 조선족들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동시적으로 어떤 그 좀 거대한 조직의 음모가 그 안에 좀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만큼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2천만 원 뗀 거
받으려고 갚으려고 뺏으려고 과연 생사람을 그렇게 2명씩이나 예. 어떤 저세상으로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좀 까만 거는 지금 흉기죠. 이 지금 제작진의 그 검열이 있었습니다. 예. 저런 거는 저도 바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예. 사주범이면서 동시에 안내범이었던 것 같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이 사건을 어떤 좀 더 크게 예. 예컨대 이진 씨가 숨겨둔 돈을 어떻게 이제 그 부모가 어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어떤 뒤지고 그 사람들을 어떤 저승으로 보내고 또 동생한테 비밀번호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한쪽만 어느 쪽이냐 이런 것보다는 양쪽을 다 이렇게 보고 복합적으로 예.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거짓말하는 것은 빨리 잡아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